안녕하세요. 히말라야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웨비나 사회의 뉴스킨 사업가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이 왔죠, 이제. 꽃놀이 다녀오시는 분들, 그리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봄은 이렇게 늘 언제나 설렘을 주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이 설렘을 가지고 저희가 히말라야 웨비나에 모신 강사님께서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강사님의 성장 스토리와 함께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위한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성공에도 법칙이 있고 공식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성공을 하고 싶다면 먼저 이 법칙과 공식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중 하나는 바로 끈기 그리고 꾸준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께서는요, 이 끈기와 꾸준함이 강점인 성공의 법칙과 공식을 따라 멋지게 사업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강사님의 스토리 궁금하시죠? 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김혜진 사장님 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김혜진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김혜진입니다. 저의 스폰서 사장님은요, 지성과 미모, 열정,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신 밀레니얼 최고의 리더 EBA 김다은 사장님이십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이렇게 큰 히말라야 세미나에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히말라야 리더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요, 꿈에 진실하라, 간절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제목이 제가 20대 초중반쯤에 그 자기계발서라는 걸 처음 읽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자기계발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서 잘 안 읽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책의 제목에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저의 평범한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애초에 단정 짓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여러 사장님들의 강의를 이제 들어보니까요. 진짜 정말 화려한 전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 중에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평범한 삶, 저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오셨거나 혹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꿈을 항상 키워오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시고, 결국에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폭풍 성장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성공자의 삶을 살고 계신 그런 사장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도 욕심도 없었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제가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난 이후 지금은 욕심도 너무 많아졌고요. 이루고 싶은 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꿈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런 행복감까지도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의 전직은요, 문화예술 공연 계통에서 기획과 마케팅 일을 했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이 연극 극단을 기반으로 한 문화 프로덕션이었기 때문에 공연 일이 주를 이루었고요. 국내 및 해외 공연을 기획을 해서 무대에 올리고 또 저희가 초청을 받으면 제가 코디네이터로서 저희 배우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케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 지역들을 진짜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곳까지 왔을까 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그 백령도 같은 곳,
아니면 산간 오지마을 이런 문화 소외 계층이 사는 곳을 다니면서 공연을 해드리고 그리고 반대로 또 세계적인 그런 화려한 연극 축제가 열리는 프랑스라던가 뭐 헝가리, 러시아, 뭐 일본 같은 곳도 다니면서 이곳에서 예술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이 일을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라던가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오는 성취감도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 제가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몰랐었지만 이게 바로 워라벨의 삶이 아닌가라고 당시에는 나름 만족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차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는데 저에게는 어떤 성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예술계가 좀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빠듯한 월급으로 제 생활이 도저히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타고난 일꾼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잘 수행을 해냈었고, 그리고 앞에 나서서 누군가를 리드하는 것보다는 시키는 일이 나한테 잘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실제로 제가 어떠한 한 프로젝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수행을 해내면 칭찬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상사, 그리고 저의 팀, 그래서 저라는 사람 자체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 나 진짜 일만 하는 개미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나는 이 조그만 회사에서 성장이라는 거 또는 승진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겠구나. 이곳에서는 내 미래가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한 달간의 제가 휴가를 내서 필리핀 세부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제가 그곳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할 게 없어서 계속 이것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일에만 치여서 살았었는데, 또 금전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했기도 했었고, 그래서 취미 생활이라고는 아예 가질 생각조차도 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세계고 너무 재밌어서 이 취미를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이게 워낙 고가의 그 레포츠다 보니까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떠날 수 있게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워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하는 일만으로는 내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휴식이 끝나고 한 달간의 그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돈 욕심도 없었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 틈에 묻혀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묵묵히 내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보다 빨리 깨닫게 된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른을 코앞에 두게 된 이 시점에 저에게 현실 점검이라는 시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제 인생과 마인드가 180도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스크립티드. 발음 정확하죠. 여기 미국에 계신 사장님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정확한 발음으로 네, 스크립티드 이미 각본화되어 있는 틀 안에서 교육받으며 자라나가지고 평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범하다고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충분히 더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를 그냥 틀 안에, 그냥 우물 안에 가두어 버린 거죠. 가난한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식들은 가난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고 또 부자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식들은 부자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부잣집에서 자라났으니까 당연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뭐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니까 부자로 살아갈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자 부모의 마인드를 자라면서 이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반대로 가난한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식들은요. 아무리 해도 난 안 돼.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번 생엔 글렀어. 다음 생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야지. 난 어떻게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인드가 은연중에 심어지기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다행인 건 꿈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건 아예 그려볼 생각조차 못했던 제가 어떠한 한 계기로 인해서 생각의 전환이라는 걸 하게 됐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unscripted, 각본화된 세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리고 마인드를 조금만 달리하면 나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더 나은 삶을 충분히 꿈꿀 수 있겠구나라고 현실 점검이라는 걸 하게 된 게 정말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삶에 있어서 변화의 시기, 그리고 현실 점검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현실 점검의 시점을 겪고 지금의 뉴스킨을 만나서 매일 이렇게 매일같이 부자가 되는 행복한 꿈을 꾸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인간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본능, 생리적인 욕구, 먹고 싸고 자고 호흡하고 이런 것들이 만족되다 보면 그 다음엔 안정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직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집이든 어떤 직장이든 상관없이 그냥 먹고 자기 위한 최소한의 것만 채워지면 돼요. 그리고 이 안전 욕구가 충족이 돼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사회적 소속감,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근데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욕구 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사회적 욕구 여기까지는 동물과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존경 욕구.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타심, 그리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누군가를 또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진짜 나의 핵심 가치대로 행동하고 나의 꿈, 그리고 나의 탁월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건 이 자아 실현 단계를 달성하셔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생존에 대한 문제인데 정말 내가 행복과 깊은 성취감을 느끼려면 가장 높은 단계인 존경 단계 그리고 자아 실현 단계로 올라와야 합니다. 밑에 3단계는 결핍 욕구고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대해 집착하는 그런 결핍 단계인데 위쪽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성장과 자아 실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하위 자아라고 하고요. 위에는 상위 자아라고 해요. 어떠한 일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처음엔 누구나 다 동기부여가 막 돼서 진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막상 실천을 해보니 생각처럼 잘 안 되면 나 솔직히 이런 거 잘 못해. 뭔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거 안 할래. 나 못해. 나랑 안 맞아. 갑자기 모든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인 뇌는 하고 싶어, 되고 싶어, 행복하려면 꼭 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무의식적인 뇌는 아니야, 무리하는 것 같아. 나랑 안 맞으니까 포기할래. 무의식이라는 건요, 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무의식적인 내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자꾸 나한테 너 이거 못해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럼 정말 나 스스로에게 허상된 이미지가 생겨버리게 돼요. 실제로 할 수 있어도 무의식적인 내가 자꾸 너 못해 못해 하니까 결국엔 그냥 못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무의식적인 뇌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변화예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생기면 그에 맞게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인 내가 나 편하게 살고 싶어. 변화는 안 돼.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못한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뇌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성장에 대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자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무의식적인 뇌가 그걸 막아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편안한 삶은 쉽게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삶은 아닐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단순하게 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거는 맞지만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내 삶을 의미 없이 보내고 모든 꿈까지 다 포기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인 그런 해결책은 아닐 거예요. 단기적인 그냥 생존뿐인 거고 성장이라던가 깊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라고 하죠.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셨다면 자기 실현, 성장을 통한 행복한 삶에 이미 50%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에 계신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22년 트렌드 코리아를 읽었는데 여기서 좀 그 머니러시라는 키워드에 조금 중점을 두고 읽었어요. 머니러시라는 게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금을 캐려고 몰려들어서 금이 나온다는 이 새로운 엘도라도를 향해서 서쪽으로 향했던 이 폭발적인 현상을 골드러시라고 부르는데요. 2022년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수입을 찾아 고군분투하며 이제 돈을 쫓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머니러시라고 이제 빗대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요즘은 투잡을 넘어서 엔잡러가 넘쳐나고 20대 젊은 층부터 주변 보시면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개미 동학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래 경제도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요즘 유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이 치솟는 물가 상승 대비 오르지 않는 월급. 그리고 코로나 같은 그런 뭔가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들을 예로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헨리족. 네, MZ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득은 높은데 딱히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요즘 인스타, 뭐 SNS 안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인스타 보면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고, 다 예쁘고, 다 잘 살고, 진짜 다 좋은 집 살고, 여행 한번 가면요. 뭐 호텔, 5성급 호텔, 풀빌라, 못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뭔가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지만 이 사회 안에 같이 속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돈도 많이 벌기도 벌지만 버는 만큼 지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뭐 외제차 타고 맨날 뭐 명품백 들고 다니고 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축이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만 봤을 때는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 있는 부자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모 증후군은요, 뭔가를 내가 놓치고 있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로 원래는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마감 임박, 한정 판매, 선착순 몇 명 이러면 지금 막 당장 막 사야 될 것 같고 막 조바심 나잖아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 요즘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SNS 통해서도 투자 정보가 엄청 넘쳐나는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데 나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만 벼락부자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그 불안한 심리들, 조바심, 상실감,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끌, 비투, 뭐 뇌동매매, 불나방 투자 이런 신조어까지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머니러시, 돈을 쫓는 요즘 세대들, 단순히 직장 월급에만 만족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 구조를 만들기 위한 수입을 다각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라고 하는 이 챕터에 보시면요. 조금 눈여겨봐야 할 핵심 키워드가 또 하나가 파이프라인이에요. 예, 투잡과 투자를 통해 들어오는 그런 수입의 형태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파이프라인 저희 뉴스킨 하시는 사장님들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2022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뉴스킨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귀가 닳도록 얘기하던 이 단어가 진짜 내 주변에 사업 설명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지 않아 하던 이 단어가 이제는 트렌드 코리아의 핵심 키워드로 실릴 만큼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다가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근데 나는 자고 있는데, 자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돈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돈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영리하게 머리를 쓴다면 누구나 다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이런 화수분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건 남의 일이야.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마인드 변화도 하지 않고 현실 적응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상위 부자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라는 그 책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영상 먼저 하나 보실게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중력이 뭔지 알아요? 중력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변에 다른 거를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달을 끌어들여서 돌고 있게 하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여서 주변에서 돌고 있게 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래서 돈도 똑같아요. 중력이,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보통 돈을 보면 돈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1억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의 돈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 1000만 원을 벌 때 100의 노력을 하고 두 번째 1000만 원을 벌 때 100의 노력을 하고 세 번째 1000만 원을 벌 때 100의 노력을 하고 이렇게 매번 똑같이 100의 노력을 해야지만 1억의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1000만 원, 두 번째 1000만 원, 마지막 9번째, 10번째 1000만 원을 벌 때 갈수록 점점 노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10까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1, 2, 4, 갑자기 10 이렇게 갈수록 노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돈을 끌어들이는 중력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만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통해서 돈을 버느냐, 소득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헨리족처럼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나가는 게 많으니까 다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일주일만 베스트셀러가 돼도 대단한데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라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 번쯤은 꼭 봐야 하는 그런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 모든 직업군은 이 네 가지 사사분면 안에 속한다. 왼쪽 분면은 봉급생활자인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을 가리키고요. 이들은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전혀 없는 노동소득이라는 걸 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의 95%가 다 이 왼쪽 노동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변에 보시면 거의 100% 다 이 왼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실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시스템을 소유한 사업가, 즉 내가 이미 갖추어 놓은 시스템이 알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작가들이라던가, 아니면 음원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뭐 JYP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대기업 삼성의 회장이나 요즘에는 뭐 더본코리아 백종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I 분면은 요즘 주식 다들 하시는데 그런 깨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과 같은 엄청난 돈을 굴려서 정말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투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 분면의 사람들은요, 내가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권리 수입이라는 걸 벌고 있는 사람들로, 전 세계 직업군의 단 5%가 이 오른쪽 분면에 속한다고 해요. 단 5%만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의 95%가 이 5%의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95%의 사람들이 월화수목 금금금 죽어라고 이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려고 해도 그냥 전 세계 돈의 5%만 가지고 그 안에서 나눠 먹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에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돈, 95%의 돈이 모여있는 이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탄탄한 시스템이 갖춰진 네트워크 회사를 찾아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만 수입이 들어오는 일이 아닌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수도꼭지만 열면 돈이 자동적으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런 소득의 질을 높이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는 어떤 일이냐?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미국에도 배민이 있나요? 저는 매일 사용을 하는데, 배민, 요기요, 티몬, 쿠팡, 야놀자 같이 이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 내가 플랫폼 회사가 돼서 소비자에게 뉴스킨 제품을 전달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자, 근데 이것만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제품 파는 거네. 팔아야 되네. 나 파는 거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꼭 있잖아요. 근데 저희 뉴스킨 벨로시티 보상을 정확하게 알면 이런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벨로시티 보상은 3단계죠. 쉐어, 빌드, 리드의 3단 보상입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린 플랫폼 사업은 이 3단 보상 가운데 첫 번째 쉐어링 보너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하는 거잖아 라는 건 이 직접 소개 보너스, 쉐어링 보너스 하나만 보고 좀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많은 뉴스킨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가운데 이 쉐어링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장님들도 있으실 테고, 빌드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사장님들도 있으실 테고, 리드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사장님도 있을 거예요. 보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맥을 제대로 잡으셨다면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가 당장의 판매가 아닌 프랜차이즈 소득인 바로 리드 보너스, 결국에는 리드 보너스를 받기 위한 일이고, 영업사원이 아닌 인적 자원을 통한 네트를 짜서 이 시스템의 리더가 되는 일, 이게 바로 저희 뉴스킨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리드 보너스, 프랜차이즈 수입은 어떻게 버는 것이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하면 요즘에 백종원 대표가 하는 더본코리아를 이제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이 더본코리아와 뉴스킨 모두 대리점을 확장시키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동일해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백다방 사장님은 프랜차이즈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백다방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 백수 친구한테 너도 한번 백다방 차려봐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나도 해볼까? 라고 해서 백다방을 오픈하면 내가 본사에서 소개비를 받나요? 그에 대한 로열티라던가 가맹비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백종원이 받죠. 하지만 뉴스킨 사업가라면 누구나
사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를 분양을 할 수 있는 본사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본사 대표인 백종원만 돈을 벌지만 뉴스킨 사업은 각각의 대리점 모두가 프랜차이즈를 분양할 수 있는 본사의 대표인 셈이죠.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은 프랜차이즈 확장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일입니다. 예, 이를 통해 진정한 권리 수익, 리드 보너스를 받는 일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네트가 일을 하잖아요. 아이워크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트가 알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교과서라고 하는 이런 쇼더 플랜에 보면 반드시 3대까지는 후원을 철저하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내 1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대도 완벽할 수 없고요. 3대까지도 제대로 된 후원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탄탄한 조직을 갖추려면 2대가 3대를 완벽하게 복제시킬 수 있을 때까지 후원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나에게서 출발한 복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네트가 일을 하겠죠.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파트너를 만들어서 복제를 시키고 또 복제시켜서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갖춰 놓는 것. 네,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 뉴스킨 회사는 과연 믿을 만한가? 네, 먼저 제품.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접하기 전에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매니아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품력이 너무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뉴스킨이 처음 만들어진 1980년대, 이때는요, 품질이 정말 떨어지는 값싼 화장품들이 널려 있던 시절이에요. 여기 있는 사진들 보고 한 번에 다 이 연예인들 누군지 알아보신다면 연배가 좀 있으신 사장님들이실 텐데요. 자, 이 80년대 시기에 화장품 트렌드는 이렇게 예쁜 당시 대스타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황신혜 너무 예쁘죠. 황신혜 화장품. 예, 그리고 그 밑에 당시에 뭐 엄청난 스타였다고 하는 이매진, 그래서 이매진 화장품, 뭐 소피 마루스 화장품, 이미연 화장품, 이렇게 대스타들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던 시절이에요.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성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뭐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누가 광고 모델이냐 이게 중요하지 화장품 성분이 뭔지 여기 화장품에 나쁜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예 관심조차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의 화학도 브레이크로니는 사촌 누나가 모델이었어요. 모델이니까 비싸고 좋다고 하는 화장품을 많이 바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명품 화장품들 많이 바르는데 피부가 자꾸 안 좋아지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성분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절대로 피부가 좋아질 수 없는 진짜 화학 덩어리 그런 성분들이 화장품에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순수한 생각으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그런 뉴스킨의 모토가 됩니다. 이 순수한 모토가 지금의 세계적인 뷰티 헬스 기업인 뉴스킨을 만들게 됐죠. 자,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제품력을 입증을 하고 보다 공신력 있는 그런 안티에이징 기업으로서 그 입지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고 있죠. 또한 연예인들도 방송에서 버젓이 누즈킨 제품을 사용하는 걸 내보내고 또 소개할 만큼 매니아들이 많은데요. 박세리 선수의 안방 냉장고에서 TR5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구 선수 김연경이 NAPC의 미스트를 사용하는 장면. 그리고 이번 동계올림픽 때도 출전을 했지만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완전 핫 이슈로 떠오른 컬링 국가대표 선수 모두 뉴스킨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때 제가 경기를 보면서 와, 저 선수들 피부 왜 저렇게 광나지? 저 피부 100% 뉴스킨 피부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뉴스킨 매니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와, 역시나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여기에 보이는 연예인들 외에도 우리가 일명 동안 연예인이라고 하는 많은 연예인들이 갈바닉을 비롯한 저희 뉴스킨 제품 매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품력 오케이 인정할게. 그럼 다음 뉴스킨 회사 안정적인가? 자, 간단하게 망하지 않은 회사여야 되겠죠. 나 진짜 이 회사에 목숨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다음날 망해버리면
제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잖아요. 망하지 않는 회사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신용 등급 같은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저희 뉴스키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 이런 거와 같은 5A1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회사명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성장 중인 회사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뉴스킨에서 안정적인가? 사실 이 사진만 봐도 말 다 한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기 위한 그 기준이 정말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무 기업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국내에 그리고 투명한 경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진짜 굴지의 삼성, 현대 또 뉴욕 증시에는 올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다 함은 회사 입장에서 발가벗은 재무 회계라는 뜻과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다 오픈할 만큼 투명한 회계를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실만으로 대단한데 매년 말 한 해 동안 가장 성과가 난 기업에게 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패종시계. 이 패종시계 이미 뉴스키는요, 2003년, 2009년, 2013, 14, 18년 배를 5번이나 올렸습니다. 2018년도는 제가 2018년도 말에 처음 제가 사업을 시작하던 해거든요. 이때 저희 단톡방에 막 이 사진 막 올라가고 영상 올라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요. 자, 그렇다면 합법적인가?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사실 부정적인 다단계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된 회사임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투명하게 회사에 대한 내용이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가입비가 있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입비 없죠. 네, 제가 이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 안에 여러 네트워크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큰 규모의 회사인 A사와 비교를 해봤어요. 자, 매출로만 놓고 보면은 A사가 훨씬 높아요, 뉴스킨보다. 근데 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한테 후원 수당이 지급된 거를 보시면, 자, 맨 위에 상위 1% 미만, 뉴스킨에서는 약 1억 원이 지급이 됐는데 A사는 6,40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위 1%에서 6%대를 보셔도 뉴스키는 한 1,300만 원 정도의 후원 수당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A사는 겨우 480만 원을 받았어요. 이를 보면 뉴스킨에서는 매출 대비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금액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 당연히 가능하죠. 정말 많은 나라에 이미 진출 중이고요. 내가 사업을 쉽게 다른 나라에 확장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SNS가 발달되면서 나라의 국경이라는 게 불분명한 시대에서는 글로벌 사업의 가능성을 보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뉴스킨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뉴스킨 글로벌이라는 탭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 6개 대륙에 있는 50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 뉴스킨 사업이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에 굉장한 그런 매력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회사에서 정말 저희만 잘하면 성공의 길로 직진할 수 있는 게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하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나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나 혼자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 혼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안 돼요. 평일엔 바빠요.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해야 돼서 이런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스템 참여를 못 하겠다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아침 7시부터 오전 타임, 낮 타임, 저녁 밤 9시, 평일, 주말 시스템은 항상 있어요. 네. 이렇게 탄탄하게 갖춰진 시스템을 저희는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벨로시티는요, 속도전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막 벨로시티로 바뀌기 시작하던 그때였는데, 여기에 2000BR이라는 기회가 더해지면서 가속도가 붙었어요. 저는 6000BR의 사업을 시작을 해서 EBP, 그놈의 룹이 되는 게 너무 어려웠던 사업가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레피즈에 머물다가 작년 2000BR이 되면서
제가 2월 마감, 3월자로 EBP를 달성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월에 BA를 달성,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월에 괌트리까지 그냥 쭉 이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닿을 듯 닿지 않았던 이 EBP는 물론 바로 BA까지 픽업이 되고, 아, 내가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싶었던 트리까지도 이렇게 쉽게 달성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 계속 쭉쭉 승승장구했겠죠. 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란 말이 있듯이 제가 정말 열심히 계속 달렸어야 됐는데 이때 너무 안주해서 7월부터 사업이 다시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연말까지 쭉 정체가 됐어요. 자, 올라가긴 굉장히 힘들어도 내려오는 건 왜 이렇게 쉬운지. 이렇게 연말이 됐을 때 진짜 저의 지금까지 비즈니스가 완전 다 모래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이 텐션이라는 걸 끌어올려 올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업 시작한 이래로 제가 이때 가장 힘든 시기를 겪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요, Y가 워낙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뉴스킨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로 제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은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텐션을 좀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을 했고, 다시 굳게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작년 12월에 있었던 EBP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때 1박 2일 워크숍이었는데, 제가 진짜 마인드가 바닥을 치다 못해요. 진짜 땅굴까지 파고 막 들어갔었던 그런 마인드로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아, 여기에 혼자 있다는 그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해서 리더 사장님들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진짜 1박 2일 워크숍 내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다시 마음 다잡아보고 정말 굳게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진짜 입술 꽉 물고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봤던 뉴스킨 사업에 대한 비전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내 앞에서 강의를 해주신 리더 사장님들 그 모습 자체였어요. 강의 내용도 너무 좋기도 좋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가득 찬 표정, 확신에 가득 찬 말투, 이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비전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저 앞에 계신 나의 스폰서 사장님들이시구나. 예, 이 스폰서 사장님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성장을 하고 계시고 정상으로 높이 가면 갈수록 더욱 확신에 가득 차 계시는구나.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강의를 할 때 이 페이지를 가장 마지막에 이제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상에 오르면 알게 되는 것들. 우리가 정상에 오르려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이 경사면이라는 걸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하지만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건 정상에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경사면을 오르느라 너무 힘이 들다는 건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상은 다 경사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숨이 막 턱턱 막히고 힘이 들다는 것은 사장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정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포기할까? 고민하는 거 이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에요. 다만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시고 계속적으로 경사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쑥 끝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체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면서 이제 정상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쉬어갈 것인지 가속도를 붙일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2계단씩 오를 것인지입니다. 이 길이 아니었어.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올랐지. 더 계속 가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나 무릎 다치고 말 거야. 내가 가고 있는 발걸음에 이런 변명,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이 확신에 찬 리더 사장님들의 얼굴을 제가 그때 EBP 워크숍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2022년 1월, 올해 1월이 되면서 정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2000BR이 이어졌고요. 저의 1대 스폰서 사장님의 PA 플랜에 4321 라인에 제가 3만 라인이 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웬만하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진짜 그만큼 올해 안에 성장하지 못하면 사업 그만두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올해 한 해를 시작을 했어요. 좀 제가 이거를 공개하기가 창피해서 여기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작년 12월까지 EVP였음에도 불구하고 6천, 7천을 좀 간신히 쳤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3만 라인을 가지? 근데 의심이 아닌 나를 믿자. 일단 무조건 달려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열심히 달리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과 밀착을 하면서 1월에 간신히 제가 1만 가까이 갔어요. 6, 7천 간신히 쳤는데 1월에 1만 가까이는 갔어요. 그리고 2월 달에 15,000까지도 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15,000 두 배만 하면 3만 라인 될 수 있겠다. 레버리지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더니 3월에 3만이 아닌 4만으로 마감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3개월 뒤인 3월 달에 있었던 EVP 워크숍에 제가 5명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하게 됐고요. 이렇게 3개월 만에 성과를 냈다는 것에 정말 너무 벅차고 그 전까지만 해도 10이 막 바닥을 쳤을 때 그런 생각이 나면서 이때 제가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3만을 목표한 지 3개월 만에 그보다 훨씬 높은 볼륨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니까 정말 이 사업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있구나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가의 그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성과의 차이가 큰 거를 보고 올해 어떻게 해서든 진짜 이 텐션 끝까지 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는 코이라는 물고기, 사람들 강에서 정말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5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기르면 15cm에서 25cm까지나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물고기를 강물에 방류를 하면 무려 1m가 넘는 크기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이 작은 어항 속에 가두어 놓는다면 나의 성장도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이 작은 어항 속에서 나오셔야 되겠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표만 보시면 대부분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그 인생에 반도체 살지 않았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즘엔 다 120세 플랜으로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마치고 20대 한 중반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일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저한테 남은 거라고는 제가 그때 이렇게 한 3, 4년 일하면서도 100만 원도 못 받았었어요. 네. 당연히 미래가 불안하겠죠.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 뉴스킨을 시작을 하고 그 사이에 저는 BA라는 사업자가 되었고 거기서 나오는 권리 수입이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4만으로 마감을 해서 사실은 SBA가 목표였는데 정말 바보같이 21일 중간 승급 그거를 날짜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너무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제가 보상을 정말 빠삭하게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올해 EBA가 결국엔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릴 거고 그 미래의 성장에 있을 저의 모습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네, 많이 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뉴스킨 사업은요, 내가 내 삶을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설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수입을 한정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빠른 성장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시면 됩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한 회사에 이러한 인재를 찾습니다라는 채용 공고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정착한 섬에 최소한 나무 한 그루는 심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어떠신가요? 사장님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성장 중에 있는 사업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그나마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끈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끈기 있게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정착할 섬이라면요, 남의 섬이 아니라 내 섬이면 좋잖아요. 남의 섬에 나무 심지 말고 내 섬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리고 한가득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뉴스킨 하면 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묻죠. 사장님들 꿈이 있으신가요? 그 꿈에 진심으로 간절하신가요? 그 간절한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뉴스킨이 유일하신가요? 끄덕끄덕 우리 양춘희 사장님 끄덕끄덕 하고 계셨어요. 제가 뉴스킨을 하는 와인은 명확합니다. 그 전까지는 취미도 꿈도 미래도 없이 오직 주어진 일에만 만족하면서 살았던 제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그리고 제 삶을 변화시켜준 게 바로 이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취미인 패러글라이딩인데요. 그간에 그 전까지 제 생활이 전혀 없었던 걸 진짜 보상이라도 받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저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욕구가 분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이런 익스트림 레포츠를 취미로 갖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죽은 삶과도 같았던 제 삶에 활력이 되어줬고요. 이 취미들이 제 삶을 그리고 저희 마인드를 180도로 바꿔주면서 저 또한 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준 그런 저의 소중한 취미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그리고 만족하면서 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명확한 Y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든 순간에도 잘 견디고 계속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자꾸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요, 전 세계에 있는 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런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바다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괌에 이번에 6월에 가면은 스쿠버 다이빙 하려고 계획 다 짜놨는데 11월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렇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한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그런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워라벨의 삶을 사는 그런 글로벌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말라야 그룹 사장님들도 이런 명확하고 간절한 Y를 설정을 하셔서 힘든 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정말 한결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는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김혜진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현 시대의 트렌드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뉴스킨 사업이 확실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소득과 그리고 떨리는 삶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신 김혜진 사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웨비나에 초대되어 참여하신 분들께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안겨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대해주신 분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벚꽃이 피는 시기에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첫사랑? 네, 많은 분들처럼 저도 가수 버스커의 장범준 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냐?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일명 벚꽃 연금을 마르지 않는 연금 같은 소득을 얻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벚꽃은 이제 거의 다 졌지만 뉴스킨 사업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 벚꽃 연금과도 같은 소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받고 계시기에 여전히 핑크빛 나날들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히말라야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 사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